여러분 과거 그리스 금융위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에 시작된 대규모 경제 위기였죠.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리스가 유로존에 편입되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된 측면이 컸습니다. 유로존에 들어서면서 훨씬 기존 자국 화폐 대비 안정적인 유로를 쓰게 되면서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이게 부채 증가로 또 이어졌고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유치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재정을 집행했고 인프라 투자 많이 했고 사실 유로존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어떤 나라가 개별 국가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둘 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에서 통화 정책은 넘겨주고 재정 정책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잘 꾸려갔어야 되는데 너무 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잘 살지 않는 사람이 부잣집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부자가 된지 알고 돈을 펑펑 쓴 격이었죠. 그 결과 만성적인 부채와 세수 부족의 공공기관 비효율성 모든 안 좋은 게 다 겹치면서 결국 일이 터집니다. 사실 언제 뭐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때 전 세계적인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서 체력이 약했던 그리스는 진짜 한 방에 그냥 썰려 나간 거죠. 겪었던 일이 굉장히 터프했습니다. GDP가 25%나 줄어드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겪었고요. 1인당 GDP도 많이 떨어졌고 아직도 뭐 회복을 못했죠. 실업률은 무려 27% 찍었고요. 청년 실업률은 60%에 육박했습니다. 나라가 거의 완전히 망한 셈이었죠. 이 사건은 불과 지금으로부터 15년쯤 전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각고의 노력 끝에 실업률을 10% 언더로 내렸는데 여기서 뭐 또 한 방 맞으면 정말 끝이다. 이런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지금 좀 다급합니다. 과거 2009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도화선이 돼서 그리스에서 뽕 하고 터졌는데 이번에는 트럼프발 관세가 또 유럽을 침체로 몰고 갈 거란 공포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가 발벗고 나서서 제발 미국아 관세를 매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가 그리스에서 행사 포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 스투르나라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관세를 매기지 말아주세요. 관세는 중장기 경기 침체와 디플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사 나온 그리스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나는 자유무역을 지지하기 때문에 관세가 정말 걱정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은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무역 전쟁은 미국이나 유럽 모두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너무 잘 아는 거죠.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당연히 유럽은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건 안 할 수 없죠. 바보가 될 수 없으니까. 관세로 인해서 무역 전쟁이 나면 유럽이 가뜩이나 오늘 내일 하는데 유럽 맏형인 독일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 관세를 맞아버리면 그리스 같이 작은 나라는 또 자칫하면 2009년 같이 엄청난 위기를 겪을지 모른다. 이런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다투가 나서서 중앙은행 총재도 나와서 하지 말아라. 총리도 나와서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읍소를 해보는 거죠. 차분하게 공격 먼저 하지 말고 우리 얘기부터 해보자. 이렇게 저재수로 나오는 겁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노린 것도 이런 부분일 겁니다. 내가 협박하면 굽히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는 굽히고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튼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달러에 대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의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 이 트럼프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달러가 새로운 강세 국면에 접어든다. 이제 전반적인 달러 약세는 기대할 부분이 없다. 달러는 더 오래오래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골드만의 뷰 중에 주목할 만한 점, 관세와 함께 이 호황을 누리는 경제와 올라가는 자산 가격, 이거의 조합은 달러에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조합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즉, 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 가격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 그 이유를 또 오늘 블랙락의 CIO 릭 리더의 인터뷰에서 단초를 찾아보자면 이분은 이제 채권 투자를 전반을 관장하는 분인데 사실상 뭐 주식에도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도자가 없다.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내가 봐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지만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주요 동력은 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수급 측면에서 지금 팔 사람이 없다. 왜 없는데? 지금 연금이나 이런 급여가 자동으로 주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주식으로 자동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고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장 가격을 지지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1조 달러 규모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도이치뱅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S&P 500의 조정 수익률이 이미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이지만 내가 봐도 링리거가 봐도 심지어 나도 이 낮은 밸류에이션을 원하지만 나도 싸게 사고 싶지만 쉽지가 않다. 왜냐면 링리더가 보기에 이런 수급 요인이 이런 압박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지정학적 문제 같은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과도한 밸류에이션, 나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고 느끼지만 결국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면서 이 지표, 퍼 같은 지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링리더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링리더도 이 미국의 심각한 부채 문제,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당장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은 이 가까운 위협에 반응을 하지 뭔가 이게 이 부채같이 이런 시급한 문제같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장의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볼 때 2025년 후반이나 26년 전반쯤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를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앞선 예측이 다 맞아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은 강하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만 폭격을 맞는다. 만약 이 얘기가 맞다면 미국은 물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골드만의 예상이지만 관세가 세게 부여되면은 결국 인플레가 다시 3%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25년 내년 금리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보기에 보편적 관세가 부과되면 PC 관점에서 0.9에서 한 1.2%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또 중국 관세를 매겨도 또 근원 PC 인플레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이런 이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기존의 사이클에서 최고였던 2.25에서 2.5에서 한참 올라간 3.25에서 3.5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게 골드만의 예측입니다. 자, 또 트럼프의 공약 중에 관세와 함께 투톱을 이루는 게 불법 이민 추방이죠. 이 보수단체 중에 하나를 이끄는 톰 피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과거에 글을 올린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 바이든의 침공, 즉 이 불법 이민, 이런 거를 바이든의 침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대규모 이민을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돌리기 위해서 이 군사력을 쓸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린 바 있는데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답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이다. true. 결국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대규모 추방을 실행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군대를 동원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야는 사실 민주당의 반대가 심한 부분이지만 결국 오늘 이 트럼프의 짧은 글을 보면 결국은 초강경 불법 이민 단속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임기 초반부터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민 강경파였던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 크리스티 노미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고요. 트럼프 1기 때 이민쇄관 단속국 국장이었던 톰 호먼이 국경 차르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 공약은 지켜질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 광범위한 불법 이민이 미국의 노동시장을 좀 완화시킨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강경 진압이 과연 이 매크로 데이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경제학 관점에서는 이게 또 초미의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주가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 미국 교통부가 최우선 과제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추진할 거란 보도에 주가가 반등한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로보택시 사용화로 또 연결이 되죠. 이건 또 테슬라 주가의 레벨업을 의미합니다. 결국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난 주말 나온 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차 보조금 삭감한다. 이런 소식에 주가 빠졌지만 당시 테슬라는 이런 조치에 환영한다. 입장을 밝혔죠. 결국 이 조치로 인해서 경쟁사는 망하고 테슬라만 살아남을 것이다. 아픔은 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데 결국 지난 주말 주가는 빠졌지만 결국 테슬라는 이거를 잡으면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머스크, 즉 테슬라의 전략, 트럼프 행정부에서 역시 테슬라는 수혜를 볼 공산이 크다. 이런 점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올갈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